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인데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뒤흔들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 공직에서 사퇴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캠프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조만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잔불만 남겨뒀던 대구 함지산 산불이 다시 번지면서 불길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과 함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인근 주민 260여 명은 또 한 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관세 전쟁에 불을 붙인 미국이 1분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3년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관세 정책을 완화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다시 한번 사법부가 정치의 운명을 가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입니다. 대법관 12명 중 과반 의견이 이 후보의 운명을 정하는데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판단을 가를 핵심 쟁점을 이재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 TV 생중계를 허락했습니다. 대법원은 언론에 사전 요청이 있었고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이 말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지난 3월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봅니다. 검찰은 상고 이유서에 이 후보가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성을 부인하려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의견이나 인식 표명에 불과한 말이라며 2심 판결과 같은 입장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반인 7명 이상 동의한 결론이 다수 의견으로서 판결의 주문이 됩니다. 오늘 대법원의 선택지는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양형까지 스스로 정하는 파기자판 등 3가지입니다.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면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시에는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형량을 정하는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늘 사퇴할 걸로 보입니다. 대선 출마도 곧 선언할 걸로 보이는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캠프 사무실도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빅텐트가 실현될지도 꾸준히 언급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대선 캠프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무실은 여의도 국회 앞입니다. 불출마한 오세훈 시장에 이어 나경원 의원이 사용하던 곳을 넘겨받았습니다. 이걸 여기까지 가는 길. 기다린다고 그밖에 안 되잖아요. 한 대행은 오늘 오전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내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소로는 국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엔 집권 구상과 함께 주요 공약 등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여기엔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바로잡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퇴를 앞둔 한 대행은 어제도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을 만나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 중소기업인들 만난 자리에선 규제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른바 빅텐트를 위한 물밑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대행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에게 전화해 만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을 힘을 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방식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건진 법사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고 건넸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 씨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건진법사는 검찰 조사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해당 물건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처음으로 한남동 관자에서 서초동 자택으로 옮긴 지 19일 만입니다. 전직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씨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 앞에는 일부 지지자와 유튜버들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 국민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김계리 변호사도 모습을 보였는데 압수수색에 입회하기 위해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묻자 욕설을 하며 그것이 자신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특혜를 받을 수 없도록 결론 내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 올 때마다 지하 통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건데 12일 3차 공판부터는 더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법원 현관에서도 재판정에서도 그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들어갈 땐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지하 통로를 이용했고 재판장 촬영은 아예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지기현 재판부는 두 번째부터는 재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만 공개됐을 뿐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은 여전히 취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판이 잦아들지 않자 법원은 청사 방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수석부장급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지하 통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출석 때마다 법원 주변 시위 상황과 청사 보안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큰 소동이 발생하지 않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낮아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12일 예정된 3차 공판부터 외부 통로를 이용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보안관리대 등 법원 청사 방호 담당 실무진들과 최종 논의를 거친 후 3차 공판을 앞두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노인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인들을 장시간 침대에 묶어두고 식사 때는 썩은 과일을 주는 시기였는데 JTBC 취재 결과 사망자를 내세워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운영하는 한 요양원입니다. 몸이 아픈 어르신 6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노인 학대와 비위생, 부실한 식단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어르신의 손발을 침대에 장시간 묶어놓고 제대로 가족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취재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평가조사표를 입수해보니
신체를 구속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통지와 기록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자체 조사에서도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으면서 이를 기록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며 결박과 정서적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등 심각한 노인 학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생 상태도 좋지 못했습니다. 기저귀 교환을 적절히 해주지 않고 욕창이 생길 위험이 있는 환자의 자세를 바꿔주지 않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 소독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단도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한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이 어르신에게 썩은 과일 등을 줬다며 지자체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바나나 7개를 어르신 16명이 나눠 먹기 위해 요구르트와 물을 넣고 갈아줬다는 주장입니다. 요양원은 입소자가 사망한 뒤에도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해 받았다가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돼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남양주시와 공단은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요양원 측에 연락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홈페이지 접속도 중단시켰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SKT 유심 해킹 사태를 따져 물었습니다. 오는 8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SK텔레콤 단독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과기부에서 법률 검토에서 문제가 없이 면제해도 된다 그러면 즉시 시행하겠어요? 저희 내부까지 같이 봐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SKT 망하고 싶어요 정말? 국회 과방위원들은 SKT의 대처를 지적하면서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옮기려고 한다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대표 확답을 미뤘습니다. 과기부가 심사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43조를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딱 떨어지는 내부 규칙이 있는데도 답을 못하고 질질 끄는 것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국회는 8일 SK텔레콤 단독 청문회를 열고 최태원 회장을 불러 위약금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국 ABC 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행자와 날설인 논쟁을 한 대목, 가짜뉴스 문제였습니다. This is a MS-13 gang member, a tough cookie, been in lots of skirmishes, beat the hell out of his wife, and the wife was petrified to even talk about him, okay? 트럼프가 언급한 건 범죄 조직으로 몰려서 엘살바도르로 추방당한 아브레고 가르시아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행정적 오류로 그를 추방했다고 인정한 데다 연방 대법원도 다시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I'm not saying he's a good guy. It's about the rule of law. The order from the Supreme Court stands, sir. He came into our country illegally. You could get him back. There's a phone on this desk. 트럼프는 그렇게 할 순 없다면서 가르시아에게 갱단 문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It says MS-13. That was Photoshop. I picked you, Terry, but you're not being very nice. Did have tattoos that can be interpreted that way. I'm not an expert on them. I want to turn to Ukraine, sir. No. He had MS, as clear as you can be, not interpreted. This is why people no longer believe the news, because when it's he was fake photographed news. in Why that, don't you sir. just say, yes, he does, and, go on to something else? It's contested. 트럼프가 문신 사진을 공개한 적도 있는데 진행자가 이거 가짜 사진이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한 인사청문회 가르시아의 실제 문신 사진이 나온 적 있습니다. 보면 갱단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되긴 하지만 숫자가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공중에 떠 있는 샌드위치 재료 보이시나요? 엄마 친구 아들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우주 비행사 조니 킴이 공개한 우주 레시피입니다. 평평하게 눌러진 빵에 두꺼운 치즈, 감자 샐러드, 새빨간 소스까지. 조니 킴에 따르면 전투 식량 레인저 버거를 우주에서 살짝 바꾼 버전입니다. 이 빨간 소스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죠. 100% 고추장입니다. 조니는 화물 우주선으로 온 고추장이라면서 가족을 위해 요리하던 게 그립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2020년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조니 킴을 공식 우주비행사로 선정했는데요. 지난달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향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을 나온 뒤 하버드 의대 출신 의사였다가 결국 우주비행사까지 된 이력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조니 킴은 7개월 동안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불이 잡혔던 대구 함지산 산불이 되살아나면서 또다시 주택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진화 작업도 밤새 이어졌는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이번에도 문제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낙엽 더미를 타고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방화선을 구축한 소방대원들이 불을 잡기 위해 애쓰지만 번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주불이 잡혔던 대구 함지산 산불이 되살아난 겁니다. 그제 밤부터 잔불이 피어오르더니 어제 오후 바람을 타고 곳곳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은 한때 2km 넘게 번지면서 인근 주민 265명에게 또다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청도 해제했던 국가동원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40대 넘는 헬기가 동원됐지만 낮 동안 불길을 완전히 잡지 못했고 결국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했습니다. 주불 진화 당시 260헥타르였던 산불 영향 구역은 295헥타르로 늘었고 어젯밤 기준 화선은 여전히 1km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처 학교 2곳엔 오늘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고 사립 유치원 2곳도 휴원합니다. 당국은 해가 뜨는 대로 헬기를 다시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소방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잔불 정리는 길게는 열흘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오후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내리는 비의 양에 따라 불길이 빨리 잡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는데 3년 만에 역성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바이든 전 대통령 탓이라면서도 한편으론 관세 정책을 완화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취임 100일 만에 돌아온 성적표는 경제 역성장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감률은 마이너스 0.3%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분기 기준으로 3년 만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재고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수입을 크게 늘린 게 성장률 하락의 주된 배경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역성장은 관세가 아닌 바이든 전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I have to start off by saying that's Biden. That's not Trump because we came in on January. This is quarterly numbers. 그러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소비자 불안으로 이어지며 낮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직후 나온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취임 100일의 최대 성과로 앞세우면서 자동차 관세 완화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145%까지 끌어올린 대중국 관세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They're doing a big U-turn and going back because they don't want the goods because 145% tariff. But at a certain point, I hope we're going to make a deal with China. We're talking to China. 취임 100일 만에 역성장 성적표까지 받아든 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내놨던 관세 정책은 추가 수정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어른도 쉽게 끊지 못하는 짧은 동영상, 숏폼에 중독되면 우리 아이들의 뇌 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문가들은 측두엽과 전두엽 등 뇌 발달을 더디게 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학교 문을 나서는 아이들. 휴대전화 화면에 숏폼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 3-4시간 보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숙제해야 돼가지고 막 몇 분까지 보기로 했는데 그냥 멈추지를 않아요. 정작 다 보고 나면은 별거 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도 눈이 따갑게 느끼는데 그래도 계속 보고 싶으니까 다 보고 나면 눈이 약간 안 떠지는 것 같아요, 잘. 최근 1년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는 숏폼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짧은 영상에 빠져들다 보면 상대적으로 문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나오는 거 보다가 약간 좀 길게 내용이 나오니까 지루해져가지고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걱정도 늘어갑니다. 점점 자극적인 것 위주로 알고리즘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잘못된 정보를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이 항상 우려가 되더라고요. 도파민 분비가 많아지고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축두엽하고 계획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자체가 발달이 더디게 되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은 어린이에게는 숏폼 노출을 제한하고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C 서화선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가 사업비 26조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체코 정부는 강요 회의 결과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오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국내 기업과 함께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호와 6호기를 새로 짓게 되며 체코 정부가 추가 원전을 지을 경우 해당 사업 역시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수원의 이번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령도와 서해안 일부에선 이미 비가 시작됐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륙 곳곳에 최대 60mm가 예상되는데 경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5mm에서 10mm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면서 초여름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